10시에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권에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습니다. 장중 18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기도 했는데요. 오늘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1786포인트, 어제보다 3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790포인트에서 매매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급등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는 오늘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지만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3포인트 오른 178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96포인트로 갭상승했죠. 단숨에 179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1800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1780포인트 중후반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역시 개인이 강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300원 이상 넘게 팔고 있고요.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의 물량을 모두 막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460억 원, 외국인이 1,3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도 오늘 매도가 나온 점은 주가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11시 구간과 비슷한 흐름 보여주면서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0.7포인트 오른 48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포인트 오른 485포인트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시초가를 하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일선인 483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매수하던 기관이 현재 매도로 돌아서면서 50억 원 이상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과 외국인이 막아내면서 현재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43억 원, 외국인이 4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하락과 유로 상승, 그리고 국내 증시 강세 등의 호재를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1160원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4원 20전 하락한 116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70원 선이 붕괴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20일 이동평균선인 1166원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하락은 오늘 오전에 발표된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오늘 환율 하락에 압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9% 오르면서 81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현대차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2% 이상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0.9%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 KB금융이 1%, LG전자가 2%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손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서울반도체가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OCI 머티리얼즈가 포스코 ICT가 현재 1%,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이익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메가스터디가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소와 SK컴즈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대형 IT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0.8% 이상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고 LG전자와 하이닉스 2%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대형 은행들 역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금융과 외환은행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일제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감소되면서 비철금속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동양강철이 4% 이상 급등하고 있고 서원과 BNG스틸이 2% 이상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10대 핵심 소재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이 발표되면서 기업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게 된 삼성 SDI는 1% 이상 오르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사업에 참여하게 된 SK에너지는 반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에 탈락한 LG화학이 지금 2% 이상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 코스닥 업체들이죠.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면서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시 구간 양시장 모두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매물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수급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확인해 봤듯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지만 개인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코스피가 178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샀던 투신권에서는 다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 쪽에서 9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되면서 기관의 매수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는 점 지수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낙폭을 키웠고요. 홍콩 H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 반전하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투자 심리가 조금 유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부에 이어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비숍님, 네. 예,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오늘 영 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거든요. 예. 지금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시황을 이제 계속 나오면서 연결지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가만 보면 넓게 예측을 해놓고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로 조정이 마감될 것이다. 7월 말로. 그리고 월요일부터 올라가면서 상승 목표는 이미 알려드린 대로 1850선에 매물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시장이 전체가 기대감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요 올라갈 때 여기가 끝이다, 뭐 전량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견해들이 많고 상승에 대한 의견 자체가 분분하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많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기존에 깔려있던 게 환매 물량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두렵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기금이 끌어대지 않으면은 올라가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면서 꾸역꾸역 밀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종목을 타겟을 설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전부터 잡아서 쭉 끌고 올라가는 흐름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솔직히 수익 내기가 좀 어렵고요. 완전히 초단타로 하지 않으면 상은 올라가는데 먹을 거는 없는 이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요. 증권주가 사실 핵심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든가.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한계를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패턴이 또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노려보시면 어떻겠냐는 얘기인데요. 소외되고 있었던 중소형 개별주 쪽으로요. 지금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완전히 재무가 떨어지는 회사들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가 아닌 소외된 중소형 개별주 쪽으로 다시 한번 매집 화살을 좀 돌리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제 조만간 금융주 쪽은요, 증권주 쪽은 하루 이틀 내에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요. 지수 양상은 일단 1850까지는 빠른 속도는 아닐 겁니다. 한 걸음 오르면 이렇게 흔들면서 자꾸 올라갈 텐데요. 그런 패턴을 보이는 동안 이제 뒷부분에 갈리면서 첫 번째 어떤 밀고 나가는 마디를 놓치신 분들은 지금서부터는 오히려 그런 쪽을 쫓지 마시고요. 소외된 중소형 개별주를 발굴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증권주가 한계치에 다다랐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차익 실현할 시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삼성화재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 5%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숍님의 관심 종목에도 있고 또 포트폴리오 내에도 메리츠 화재가 들어있잖아요. 보험주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보험주는 8월 달에 보험료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로 예정돼 있으면 금리 인상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필경 올라가는데요. 이번 달일지 다음 달일지 그 차이일 뿐이고요. 필경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물가가 올라가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따라 올려줄 수밖에 없는 케이스고요. 경제 성장률도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요. 삼성생명이 대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11만 원도 넘고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10만 원대 초반에서 잡으신 분은 팔지 마세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연말까지 끌고 가서 하셔야 되는 종목이 되고요. 좀 전에 질문하신 메리츠 화재 등등이요. 8월 달 내에는 수익이 상당 부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증권주 부분만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을 단기적인 겁니다. 이 부분도 그냥 딛고 넘어갈래 하셔도 되거든요. 한 10에서 15%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될 테니까요. 그냥 좀 팔았다가 다시 사시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예, 수급의 패턴이 바뀔 것이다. 이제는 소외되었던 중소형 개별주를 살펴보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그간 말씀하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합니다. S1이나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도달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또 현대중공업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화재는 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비숍님, 중소형 개별주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완전 소외된 거는 아니고요. 완전 소외된 거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부품주의 삼성공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안 움직이긴 하는데요. 예. 그게 소외돼 있는 가치주고요. 요거는 완전 소외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어떤 점잖게 가닥을 잡고 있는 종목이 됩니다. STS 반도체 가져왔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50%, 비메모리가 50% 그랬는데요. 비메모리 쪽이 수익이 나으니까 그쪽을 늘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개선이 잘 되고 있고요. 현재 패턴은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주봉상 넘으면 세지는 라인을 넘느냐 하는 그런 그 단계에 있거든요. 넘는 흐름이 이제 그 굳건하게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꽤 긴 세월 동안을요. 넓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7, 8개월 동안 횡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 패턴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패키징 업체 쪽이 손을 대볼 만한 시점에 이제 도달했다. 사이클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올 때는 지금 2.73%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손절 가격이 지금 5,700원 설정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 좀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가격도 매수하시기가 괜찮으시니까요. 지금 매수를 해주시고 손절은 5,700원 정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가액은 7,500원 정도를 설정하고 접근하신다면 한 이틀 정도 내에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틀 만에 목표가 도달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STS 반도체. 목표가는 아니고요. 예. 출발점을. 출발점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을까? 6,000원대 사봐도 괜찮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6,000원 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STS 반도체였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700원 말씀하셨으니까 체크하시고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순서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채택해서 상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니까 상품도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문자에 남겨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들어온 종목들의 먼저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갈매기라는 닉네임으로 한국정보통신을 보내오셨습니다. 3,550원에 50% 정도 갖고 계신데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앞이 갑갑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눈앞이 깜깜하다. 갑갑하다. 예, 이게 좀 많이 물리셨고요. 회사 자체가 워낙에 남들이 잘 안 건드리는 회사를 건드셨는데요. 남들이 안 건드리는 회사를 건드실 때는 앞부분에 누가 먼저 건드려서 오랜만에 크게 시세를 내고 나서 뒷부분에 따라 붙으시는 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케이스가 일어나신 건데, 동사는 이제 부가가치 통신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거 밴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실적은 무난하고요. 회사 내용도 무난합니다. 업종이 업종이다 보니까요. 무난한 실적, 약간 영업이익은 줄고 그랬습니다만은 무난한데요. 별다른 이유 없이 오랫동안 소외되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2010년도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양상인데 차트를 보시면 매수하신 가격이 3,550원이시고요. 지금 동그라미를 잠깐 쳐드리면 여기서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이 2,480원이니까 상당히 답답한 지경을 겪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비중도 높습니다. 50%를 가지고 계신데, 자, 이 케이스에서는요, 시장 텀이요, 지금 상승 자체가 제가 볼 때는 1,850까지 갔다가요,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은 종목들이 바톤을 이어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더 한참 기다리셔야만 올라갈 틈을 잡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격하게 손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시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렵지만요.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기다리셨다가요. 위로 올라오면 매도를 치시는데, 그게 정 지겹다 하면은요. 3,000원 가격을 기억하시고요. 요 가격까지는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니까요. 그래도 손절폭이 500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5%, 17%쯤 되는데요. 아깝긴 하시겠지만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있어 답답하시다면 3,000원쯤 올라오면 일부를 손절하시는 걸로 대응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난 죽어도 손절 못하겠다 하면 한 두세 달 기다리시면 3,500원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정보통신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왕초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께서 보낸 종목은
보겠습니다. 하림인데요. 왕초보라 떨립니다. 라고 문자에 먼저 남겨주셨고요. 하림을 3,710원의 50%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제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보내주세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하림을 네.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글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닭 관련주는요. 말복 지나면 무너집니다. 주가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닭값도 훅 떨어집니다. 원래가요. 근데 올해는요. 말복 되기도 전에 닭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월드컵이라든가 뭐 복날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올라오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해돼서 더 못 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암담할 텐데요. 그렇다고 하림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예. 올해는 실적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저것 잘해서요. 실적이 좋기는 하지만 이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매년 여름은 찾아오고 매년 여름마다 삼계탕은 드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반복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말복 전에는 그럼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기대하실 수 있죠. 너무 위에서 사셔서 내려갔는데 이 가게에 손절하시기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림의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꺾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위가 한참 무더위가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을 할 거다.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3,700원까지는 아무래도 올라가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3,500원은 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한다면 아마 초보시니까요. 뭐 떨리시고 그럴 텐데요.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3,500원 살짝 넘어갈 때가 올 건데요. 약간 손해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살짝 끊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닭과 관련주는 잠깐 동안 건들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슈로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종목들. 그렇다면 이제 배당을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비숍님? 배당도 좋죠. 배당 예. 시즌도 좋긴 한데 시장 자체가 급등을 할 적엔요. 배당주를 함부로 탈 수는 없거든요. 예. 배당주라는 흐름은 배당 시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세를 노리고 들어가서 배당 전에 털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돈벌이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게 배당을 하면 요새 현금 배당하면 배당락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10% 배당 받으면 10% 빠지거든요. 그걸 회복돼서 다시 팔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투자법이 되기 때문에 배당 시즌은 9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고요. 늘 전통적인 고배당주에서 노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라면 이미 뻔히 한국 쉘 석유라든가 나열하면 쭉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차트를 보고선 9월 달쯤에 한번 집중 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당도 전략적인 또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SNTC를 보겠습니다. 21,4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유덕화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셨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SNTC 기계 관련주인가요? 예, SNTC는 그 원자력, 열 회수 장치하고요.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쓰는 열 교환 장치를 만듭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요. 열 교환 장치 부분이 특허도 내고 신기술이 개발돼서 매출이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런 업종 탓에 2009년도에 급등을 해가지고요. 윗부분에서 한참 버티고 있다가 최근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말이에요. 2분기 실적이 80%나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 엉터리 하냐 그러고 다시 밑으로 빠져서 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양상에서 관심이 가시는 부분은요. 손해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감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빠지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동사는 회사가 좋습니다. 굉장히 저평가 상태고 좋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는 회사는 아닌데요. 어쨌든 관심은 언제 올라가냐 아니겠어요. 근데 패턴이 이중 구조의 바닥을 형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아래로 깨줬기 때문에 현재 패턴에서는 이 아래로 가격을 꺾으면서 조정 양상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8,500원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을 만들고요. 거기서부터 꺾여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현재는 19,100원이거든요. 이 가격이 18,500원 정도를 괜히 찍고 그 다음에 턴백 하면은 괜히 올라올 때 답답하니까 손절할래 하시지 말고 기다리면요. 매수하신 가격 오버해서 2만 한 2, 3천 원까지도 그냥 바로 달려버리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가 한계니까 거기서 딱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부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비숍님께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STS 반도체 다시 한번 목표가와 손절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숍님께서 7,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 7,500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 5,700원 제시하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가격대가 6,040원 선이었고 현재는 어제보다 3%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6,050원 선입니다. 이쯤 매수하시면 또 좋은 수익, 고수익 거두실 수 있을 것이라 믿음이 듭니다. 비숍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체크하시고요. 또 다음번에 비숍님 모시고 이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포인트 오른 178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10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보험과 증권을 중심으로 300억 원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매수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개인들이 1,300억 원 이상 팔고 있고요. 장중 코스피는 1796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이네요. 0.5포인트 오른 482포인트인데요. 코스피에 비해서는 약한 모습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주식을 사담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석 달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 말 현재 2,859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17억 4천만 달러나 늘었습니다. 월별 증가액으로는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한은은 기존 보유액의 운용 수익이 계속 커지고 있고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강세를 띠면서 달러로 환산하는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증가에는 대규모 무역 흑자로 인한 환율 급락을 막으려는 외환 당국의 조치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횡령, 배임으로 상장 폐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될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다시 퇴출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핸디소프트와 인네트, MCTT코어의 횡령 혐의가 확인돼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거래가 중단됩니다. 지난달에는 투미비티가 회계 규정을 위반해 거래소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VSST와 엔터기술, 다휘는 횡령 및 배임으로 실질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면 구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스닥 업체의 횡령 배임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다른 코스닥 업체로 파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강력한 회복세에 힘입어 6%를 넘어설 것이라는 경제 전망 기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망 전문 기관인 IHS 글로벌 인사이트는 한국이 올 2분기에도 성장세를 굳건히 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연간으로 볼 때 6%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하기는 하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월등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글로벌 인사이트는 올 3분기에 성장세가 느려질 수 있지만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여전히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즉 타임오프 시행 한 달을 맞아 100인 이상 사업장 64%가 이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조사한 100인 이상 사업장 1,359곳 중 865곳이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단체 협약을 체결했거나 잠정 합의한 것입니다. 865개 사업장 중 단협을 체결한 곳은 371개, 잠정 합의를 한 업체는 494개입니다. 또 정부의 타임오프 고시 한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이 832곳으로 96%를 차지했으며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3곳뿐이었습니다. 노동부는 면제 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 자율시정 권고와 시정 명령을 내릴 전망입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 정답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 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전문기구 뭐라고 부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유네스코였습니다. 자, 먼저 코믹 뮤지컬 프리즌 할인 티켓 가져가실 세 분을 선정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201님, 19115님, 1371님께 드리겠고요. 또 증권 칼럼니스트 김준근 씨가 쓴 책이죠.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은 4529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에는 VSS의 정은성 팀장님 그리고 교보증권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